잠깐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은닉층을 가지고 있는 신경망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제일 처음에 입력층, 그 다음에 중간에 숨어 있는 은닉층, 마지막에 출력층, 이런 순서대로 연결한 신경망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신경망을 만들었더니 첫 번째 댄스 층에서 아웃풋이 컬럼의 개수가 2개가 나온대요. 그리고 파라미터는 총 6개가 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댄스층은 얘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아웃풋이 1개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2차원 배열인데 컬럼 1개짜리 2차원 배열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훈련을 통해서 찾아지는 파라미터는 3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머신러닝, 신경망에서 결정되는 파라미터는 총 9개고요. 훈련을 통해서 찾는 파라미터도 전부 다 9개다라고 모델에 대한 서머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요 부분에 대한 거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입력층은 모양이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특성을 2개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입력층. 입력층에서는 x1이라고 하는 것과 x2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2개. 여기 쉐입이 원소 2개짜리다. 원소 2개짜리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은닉층에 유닛이 2개가 있어요. 유닛이 2개가 있다는 얘기는 동그라미가 2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아. 중간에 숨어 있는 은닉층이에요. 은닉층에 유닛이 1개. 첫 번째 유닛, 두 번째 유닛이에요. 동그라미 크기가 너무 차이가 나나? 네. 첫 번째 유닛, 두 번째 유닛. 그래서 요렇게 생겨서 여기가 유닛이에요. 유닛. 그죠? 네. 어, 여기서도 출력이 나오겠죠? 여기서도 출력이 나오겠죠? 그죠? 이해되세요? 유닛이 2개고 여기서도 출력이 나올 거고 여기서도 출력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모양이 2개다. 2개다. 근데 행의 개수가 결정이 안 되어져 있죠. 넌이라고 되어져 있죠. 행의 개수는 요 행의 개수는 샘플의 개수예요. 샘플이 150개가 들어가면 150개의 샘플들에 대해서 출력이 2개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붓꽃이 2개의 샘플이 있죠. 은닉층 여기 첫 번째 유닛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출력 하나 나오고 똑같은 길이 너비가 두 번째 여기로 들어갔어요. 여기서도 출력이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력 하나, 여기서 출력 하나 나오니까 출력이 2개가 나요. 레이어는 이 전체를 레이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체. 이거를 레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어. 레이어가 2개의 유닛을 가지고 있고, 2개의 유닛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도 출력을 주고, 여기서도 출력을 주니까 출력이 2개다라고. 이해되셨습니까? 앞에 넣인 거는 샘플이 150개가 들어가면 150개에 대해서 출력이 2개씩 나오니까, 샘플이 몇 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트레인 테스트 나누는 거만큼 나올 테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출력의 의미, 앞에 있는 넌이라고 하는 거는 모델 훈련시킬 때 샘플에 따라서 샘플의 개수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넌. 그 다음에 출력이 나오는 건 2개. 유닛이 2개면 출력 2개예요. 유닛 한 개마다 출력을 1개씩 뽑아낼 거기 때문에 출력이 2개. 여기서 유닛이 2개니까 여기서 출력이 2개인 거예요.
자, 그리고 파라미터가 왜 6개냐라고 하는 거를 보면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거예요. 자, 첫 번째 유닛으로 들어가는 거를 볼게요. 첫 번째 유닛으로 첫 번째 특성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 첫 번째 특성이 들어갈 때 여기에 곱해주는 그 파라미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특성도 첫 번째 유닛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특성도. 두 번째 특성이 여기로 들어갈 때도 곱해주는 가중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뭐 그거를 뭐 이렇게 밑에 첨자 줘가지고 첨자는 그냥 생략을 할게요. 첨자 생략하고 그리고 무조건 더해주는 절편이 있겠죠. 그래서 파라미터가 한 개, 두 개, 세 개가 요 유니층에 필요한 파라미터인 거예요. 파라미터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무엇을 하겠다? 출력을 내보낼 때는 시그모이드 함수로 출력을 내보내겠다. 이렇게 한 거.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유닛이 한 개가 더 있으니까 유닛이 한 개가 더 있으니까 얘가 여기로도 들어가야 되고요. 이때 곱해주는 가중치가 있을 거고 두 번째 특성도 두 번째 유닛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때 곱해주는 가중치가 있을 거고 여기에 더해주는 절편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 둘, 세 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까지 들어갈 때 두 개의 특성이 첫 번째 레이어로 들어갈 때 여기서 가중치가 3개, 여기서 가중치가 3개, 그래서 6개의 가중치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델 파라미터가 그래서 6개가 나오는 거고요. 자, 이 레이어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연결하는 게 뭘 연결을 할 거냐면 출력층을 연결을 할 거예요. 여기서는 딱 하나만 나오면 되죠. 이 값이 뭐가 되냐면 확률이 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확률이. 그죠? 어, 여기서 얘가 여기로 들어가고 얘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여기로 들어가고 얘가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에 곱해주는 가중치, 여기에 더해주는 그 절편. 절편.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모델 파라미터가 이렇게 3개. 모델 파라미터가 3개, 그리고 리턴 값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그모이드 함수.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로 리턴 값을 내보내니까 0과 1 사이의 값이 그게 확률.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서 선형회기식 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x1, w1, x2, w2, w0 요 선형회기식 하나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뭐 x1, w1, x2, w2, 그다음에 w0 물론 요 w1하고 요 w1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첨자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2차원 배열처럼 써야 되는 사실은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 x11, x12, x21, x22, x31, x32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W11, W12 요렇게 곱해지는 거죠. 요렇게 곱해지는 거. 그게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좀 이상한가? 아, 투원. 두 번째 행. 행렬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렬식으로 쓰면. 첫 번째 샘플 가중치. 그 다음 두 번째 샘플 가중치. 세 번째 샘플 가중치. 그러니까 여기서 행렬식 하나 나오는 거고, 여기서도 행렬식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행렬식 하나 나오는 거고. 네. 이렇게 넘어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여기서는 선형방정식이 하나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선형방정식이 하나 나오는 거고, 제가 그냥 편의상 W1, W1 이렇게 쓴 거지만, 이 숫자하고 이 숫자는 다른 숫자예요. 같은 숫자는 아니에요. 다른 가중치들이에요. 다른 가중치들. 이쪽 유닛으로 들어갈 때 곱해주는 가중치와 이쪽 유닛으로 들어갈 때 곱해주는 가중치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중치 6개를 계산을 하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첫자는 그래서 그 출력층은 유닛이 한 개만 있으면 되고 유닛이 한 개만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웃풋에서 한 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기 앞에 넌이라고 되어져 있죠. 앞에 넌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그 마찬가지로 샘플 개수에 따라서 요 앞에 있는 게 결정이 되는 거고요. 어. 사실은 앞에 있는 댄스층에서 몇 개가 출력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뒤쪽에 여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이진 분류에서는 딱 하나만 출력이 되면 되니까 한 개가 출력이 된다. 유닛이 한 개면 아웃풋 한 개인 거예요. 그리고 파라미터는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화이트보드에 있는 저런 모습의 그 신경망을 만든 거고요. 이 신경망을 만들었으면 신경망을 컴파일을 하시면 돼요. 음, 모델 컴파일을 하시면 돼요. 컴파일. 모델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그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어떤 손실 함수를 어떤 평가 기준으로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게 이게 모델을 컴파일한다라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파라미터가 로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 거고 매트릭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 거고 최적화하는 알고리즘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 거예요. 물론 더 많은 파라미터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줘야 될 세 가지가 어떤 손실 함수를 가지고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모델을 컴파일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선 옵티마이저, 최적화 알고리즘, 케라스, 옵티마이저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옵티마이저스. 여기 보시면 SGD라고 하는 생성자 호출. 요거는 객체를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생성자를 호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손실함수. 손실함수는 케라스, 로시즈 모듈에 있는 이진 분류일 때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그 다음에 매트릭스. 매트릭스는 두 개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트릭스는 이 배열이나 리스트로 주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케라스, 정확도. 이진 분류에서 정확도기 때문에 매트릭스 점 바이너리 액큐러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이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해 나갈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모델을 훈련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모델을 훈련하는 거는 모델.점 fit이라고 하시면 돼요. fit. 당연히 훈련셋과 훈련 레이블이 있어야 되겠죠. X가 훈련 셋인 거고요. Y가 훈련 레이블인 거예요. 우리는 변수를 X하고 Y라고 했어요. Y라고 했고, 자,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도, 일단 하나씩 훈련시킨다. 배치 사이즈 1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에포크를 위에서 했었던 것처럼 10번만 한번 해볼게요. 10번만. 10번만. 자,
그 아마 출력이 쭉 나올 거예요. 그 출력이 나오는 과정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자, 컨트롤 엔터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여기 너무 금방 올라가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금방 끝나버렸어요. 그 각각의 에포크에서 그 정확도가요. 지금 10번만 돌렸을 때 0.6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 은닉층이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좋은 결과 일단은 이런 식으로 모델을 훈련을 시켰구나 라는 것만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서 잘 안 보이시긴 했겠지만 이 각각의 에포크에서요. 그 몇 번 중에 몇 번 이렇게 나와 있죠. 몇 번 중에 몇 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150개 샘플들 150개 샘플 전체 샘플이 150개다라는 뜻이고요. 그런 뜻이고 1번 샘플부터 150번 샘플들까지 쭉 하나씩 쭉 훈련을 시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여기가 1, 2, 3, 4, 5, 6 아마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여기가. 그런 과정을 10번을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과정을 10번을 했다라는 뜻이고 지금 보시면 그 정확도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고 일단 모델이 어떤 값들을 찾았나라고 하는 것만 볼게요. 모델점 웨이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점 웨이츠를 보시면은요. 웨이츠를 보시면 음, 첫 번째에 2 곱하기 2 행렬이 있어요. 두 개, 두 개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2차원, 그 다음에 1차원 배열이 또 있어요. 2차원 배열이 있고요. 1차원 배열이 있는데 이 1차원 배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숫자 두 개로 이루어진 1차원 배열이 숫자 두 개로 이루어진 1차원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어, 전부 배열이 몇 개 있는지 보이시나요? 배열이 전부 몇 개가 있냐면 2차원 배열 하나, 1차원 배열 하나, 2차원 배열 하나, 1차원 배열 하나. 그래서 배열이 전부 4개가 있어요. 배열이 4개. 숫자들이 여기서 요 모양만 볼까요? 모양만 보시면은요. 2 곱하기 2 행렬이죠. 행 2개, 컬럼 2개. 그러니까 2 곱하기 2니까 4개, 2는 4. 4개가 있겠죠. 거기에 여기 2개가 더 있죠. 그럼 여기서 6개. 여기서 6개. 그 다음에 2 곱하기 1 행렬이죠. 행이 2개, 컬럼이 1개인 그런 행렬이죠. 맞아요. 거기에다가 1차원 배열인데 원소 1개를 가는 1차원 배열. 그래서 여기서 원소 2개, 여기서 가중치 2개, 여기서 가중치 1개. 그래서 3개죠. 여기에서 가중치 6개가 있고요. 여기에서 가중치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2개 다 합쳐주면 가중치가 9개인 거예요. 뭐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느냐 이런 거는 좀 일단은 논외로 치고요. 논외로 치고 가중치들을 이렇게 찾았다라고 하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요거에 대해서. 요거를 이쪽 잘 보이세요? 이쪽 잘 보이세요? 아, 첫 번째 레이어 계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레이어를 행렬식으로 계산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레이어. 두 개의 특성이 있어요. 두 개의 특성이 첫 번째 은닉층의 첫 번째 유닛으로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닛으로도 들어가요. 요 가중치들은 다 다른 가중치들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 샘플이
150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샘플의 첫 번째 샘플의 첫 번째 특성, 첫 번째 샘플의 두 번째 특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꽃, 그죠? 두 번째 아이리스가 있는데 두 번째 아이리스의 길이, 꽃잎 길이, 두 번째 아이리스의 꽃잎의 너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리스의 꽃잎의 길이, 세 번째 아이리스의 꽃잎의 너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죠? 요런 게 몇 개가 있냐면 150개가 있을 거예요. 150개. 맞아요? 자, 모양. 위쪽은 쉐입이에요. 150개의 샘플이 있고 컬럼은 2개짜리예요. 맞죠? 맞아요? 자, 이런 모양, 이게 우리의 그 데이터. 피처예요, 피처. 자, 첫 번째 은닉층으로 들어갈 때, 개수들이, 웨이츠들이 4개가 있는데, 그 4개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W11, W12, W21, W22. 여기에다가 더하기, 이거를 뭐라고 써야 될까요? W01, W02라고 쓸까요? 그냥 이렇게, 그냥 저렇게 쓸게요. 자, 우리 넘파이 제가 공부할 때 행렬의 곱셈 계산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었죠. 행렬의 곱셈. 그거 기억나세요? 어. 삼형계수에서 행렬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요렇게 계산을 해요. 무슨 얘기냐? 요렇게 계산한다는 얘기는 x11 곱하기 w11 더하기 x12 그 다음에 w21 그러니까 얘랑 얘를 곱해주고 얘랑 얘를 곱해주고 그리고 더해주고 이게 행렬 곱셈의 정의예요. 그냥 정의예요. 수학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거 설명회기식 아닌가요? 자, 거기다가 얘 더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W01 이렇게 설명회기식 하나 나왔죠. 그래서 요게 요 유닛으로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유닛으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샘플이 요쪽으로. 자,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W12 더하기 W2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02 요거 더해주는 거고. 이 부분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얘가 여기로 들어가고 그때 요 선형의 기식.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행렬식으로 쓰면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150개의 모든 샘플에 대해서 가중치 첫 번째 가중치 곱하고 두 번째 가중치 곱하고 첫 번째 절편 더해서 여기로 그다음에 요 가중치 곱하고 요 절편 더해서 요 유닛으로 그거를 두 번째 샘플, 세 번째 샘플, 네 번째 샘플, 150번째 샘플까지 쭉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네들을 텐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네들 텐서. 그러니까 행렬인데 텐서라고 부르는 거고 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계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2차원 배열 나왔잖아요. 요 2차원 배열이 이게 요 첫 번째 요 첫 번째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위에 1차원 배열, 아래쪽에 1차원 배열, 그래서 2차원 배열 만들어져 있는 거. 컬럼 쪽으로만 보면 요 값하고요. 요 값이 그 첫 번째 유닛으로 들어가는 가중치들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컬럼에 있는 이 값들이, 두 번째 있는 값들이 두 번째 유닛으로 들어가는 값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온 이유가 1차원 배열로 두 개가 나온 이유가 1차원 배열로 두 개가 나온 이유가 여기에 절편 하나, 여기에 절편 하나이기 때문에 1차원 배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거고요. 그런 거고. 그래서 위쪽에 이 네 개 중에서 위쪽에 있는 배열 두 개 있죠. 2차원 배열 하나하고 1차원 배열 하나. 여기까지는 첫 번째 층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첫 번째 레이어, 유닛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레이어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기를 하는 거고 아래쪽에도 2차원 배열 하나 그리고 1차원 배열 하나가 있죠. 2차원 배열 하나, 1차원 배열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는 얘를 입력값 x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출력이 여기로 들어가는 입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출력이 여기로 들어가는 입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x1, x2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게 또 샘플들이 150개가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은 식인 거예요. x1, x2, x2 이런 식으로 있는 거고 요게 요거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두 번째 그 아이리스가 들어왔을 때 두 번째 아이리스가 들어왔을 때 여기 출력이 두 번째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가중치가 요거밖에 없잖아요. 요거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W11, W21 요렇게만 쓰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만. 그리고 요거는 더하기 요렇게 상수 하나. 그러면은 요렇게 더하기 요렇게 더하기 요렇게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그 모든 선형의 기식이 이 행렬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 텐서 계산을 그 텐서플로우에 해주는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모양을 보면 그 두 번째 여기서 가중치에서 여기 가중치에서 여기 모양 보세요. 여기 모양 보시면 2 곱하기 1이라고 나온 이유. 여기가 2 곱하기 2라고 나오고요. 여기가 2 곱하기 1이라고 나온 이유가 첫 번째 윤리층으로 들어갈 때 가중치의 모습이 행이 2개, 컬럼이 2개의 모습이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로 들어갈 때 가중치는 행이 2개, 컬럼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모양이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커널. 네. 커널 바이어스 이렇게 얘기하자. 그 커널하고는 좀 달라요. 그냥 여기서의 커널은 그냥 바이어스는 편향이 사실 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직선이 있을 때 직선을 위쪽으로 옮길 거냐 아래쪽으로 옮길 거냐 이게 그 절편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바이어스의 의미인 거고요. 그게 바이어스의 의미인 거고 그냥 이렇게 생긴 거를 그냥 커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의 커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커널은 실제 데이터에 곱해주는 가중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 그 데이터들에 곱해주는 값들, 가중치들, 그거를 커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바이어스는 얼마나 편향시킬 거냐, 얼마나 이동시킬 거냐, 그게 절편의 의미니까
그래서 커널과 바이어스, 커널과 바이어스. 그래서 층이 하나가 있으면 커널 하나, 바이어스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층이 두 개가 있으면 커널도 두 개, 바이어스도 두 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모양은 그 유닛을 몇 개로 두느냐, 입력이 몇 개가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커널의 모양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는 유닛이 몇 개냐에 따라서 딱 그거 개수만큼 유닛이 두 개가 있으면 바이어스도 두 개, 유닛이 세 개가 있으면 바이어스 세 개, 유닛이 한 개가 있으면 바이어스는 한 개. 그냥 뭐 바이어스는 그냥 유닛 개수에 따라서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커널은 특성이 몇 개가 있느냐, 그 다음에 유닛이 몇 개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커널의 모양이 달라지게 돼요. 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냥 선형회기식을 여러 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랑 얘가 여기로 들어갈 때 선형회기식, 얘랑 얘가 여기로 들어갈 때 선형회기식, 네, 그걸 가지고서 출력값 내놓는다. 그거를 다시 또 연결한다. 그래서 마치 막 그 네트워크들이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텍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런 행렬 계산으로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서 이런 행렬들을 텍사라고 수학에서 부르는 용어가 텍사라고 불러서 네. 그래서 뭐 정확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신경망의 개념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니까 정확도가 왜 이렇게 안 나와요 하면 신경망을 좀 그 엉성하게 만들어서 정확도가 별로 안 좋은 거고 오히려 은닉층이 없는 신경망이 더 좋은 거죠. 아니면 훈련을 더 시켜보는 방법이 있어요. 에포크가 10번이 아니라 1000번을 시킨다거나 뭐 그렇게 하면 뭐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지금 그냥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또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오, 시간이 꽤 많이 지났네요. 55분까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